발로 차도 꿈쩍도 하지 않는 문. 마치 누구에게도 절대 들켜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급히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발견한 건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에 목이 매여 있는 여자였습니다. 짐승처럼 감금당하고 있는 여자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굵은 쇠사슬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도끼를 가져와서 몇 번씩이나 내리쳤을 때야 드디어 여자는 자유가 됐죠. 그러나 묶여있던 여자의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노예처럼 묶어둔 사람이 지금 그녀를 죽이기 위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2023년 8월 16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볼링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에 살고 있는 한 남자는 오후 7시가 넘어갈 무렵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동물이 우는 소리인가 했는데 신경이 쓰여 창문을 열었을 때야 그게 사람이 내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됐죠.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뭔가 단단한 벽으로 막힌 곳에서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창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귀를 기울인 남자는 곧 그 소리가 바로 옆집에서 들려온다는 걸 깨달았고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혼절할 것 같은 그 처절한 소리를 들은 남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남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볼링 애비뉴의 2층짜리 주택은 현관문을 포함해 1층에 있는 모든 창문이 안쪽에 있는 바리게이트로 전부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든 출입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열리는 문은 없었고 문을 강제로 열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걸렸기에 도움을 요청한 여자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Which windows to kick out? 경찰은 여자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온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2층을 확인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을 때 한 창문이 크게 요동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 밖으로 사람들의 인기척을 들은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창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고 있었던 거였죠. 곧바로 사다리를 찾아온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고 마침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가운데에 있는 너저분한 방에 거의 헐벗은 거나 다름없는 여자가 쇠사슬에 목을 맨 채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자의 울음소리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잦아지긴 했지만 아직 패닉에 빠진 상태였고 경찰은 일단 그녀의 목에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쇠사슬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늘어진 사슬의 끝은 침대 아래 바닥에 박혀있는 고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분명히 누군가를 이곳에 묶어 감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고리에서 사슬을 빼내는 건 쉽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도끼를 구해와 쇠사슬과 고리가 이어진 부분을 내리쳤습니다. 경찰은 여자를 방에서 구출한 뒤 집에서 볼트 절단기를 찾아와 목에 걸린 체인까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된 여자에게 물었죠. 대체 누가 왜 당신을 이곳에 묶어놨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He made me strip naked. And he put the chain around my neck. And then he called his friend. He said, I gotta go take this equipment back to Lowe's. When I come back, I'm gonna kill you. 여자의 아랫니가 빠질 때까지 폭행을 하고 마체테를 가지고 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 그녀를 짐승처럼 사슬에 묶은 뒤 너무나 태연하게 그때 썼던 장비들을 다시 환불해 오겠다며 집을 떠나기 전 끔찍한 살인 예고까지 한 사람. 그 무자비한 사람의 이름은 모이세스 메이. 감금되어 있던 여자 이름은 조나 윌슨이었고 이들은 한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아이도 한 명 있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고 끝내 결별하게 됐는데요. 조나가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온 이유는 모이세스가 집 청소를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조나와 모이세스가 헤어진 후에도 아이의 양육 문제 때문에 원만한 사이를 유지했던 건지 아니면 조나가 청소를 해줌으로써 모이세스가 그녀에게 대가를 주겠다 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조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고 볼링 애비뉴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모이세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다음번에 내가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널 죽이겠다고 했잖아. 그녀를 구출한 뒤 집을 수색했을 때 경찰은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이 나사와 볼트로 고정돼 잠겨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고정된 사슬도 그렇고 모이세스는 최소 조나가 오기 하루 전부터 그녀를 집에 감금할 준비를 했던 거였죠. 조나는 그렇게 이틀 전부터 모이세스의 집에 갇히게 된 거였고 쇠사슬에 묶인 지는 5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이세스가 집을 나섰을 때
혼자 남은 조나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어떻게든 지금 이곳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의 경고대로 모이세스의 손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조나가 쇠사슬에 묶인 지 5시간이 지났다는 건 모이세스가 나간 지도 5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그가 물건을 환불하러 간다던 상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다른 곳에 들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게 이상했죠. 어쩌면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모습과 조나가 구조받는 그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고 도망친 걸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한때 자신과 함께 아이까지 낳은 전 연인을 유인해 감금한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23년 8월 18일) 이틀간의 수사 끝에 파크힐 마을에서 전 연인을 감금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인 16일에 루이빌 경찰로부터 사라진 용의자 수색에 자문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켄터키주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특별히 자문을 할 필요도 없이 용의자인 모이세스 메이는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수색을 하던 경찰의 손에 체포됐죠. 체포된 모이세스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조나를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조나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게 몸싸움까지 번졌는데 욕실에서 그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마체테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됐다고 설명했죠. 그렇지만 이미 준비된 것으로 보였던 집의 바리게이트와 바닥의 고리 그리고 쇠사슬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이세스는 감금과 납치, 협박, 폭행과 테러 행위 등으로 기소됐죠. 그리고 범인에 대한 기소 절차만큼 중요한 건 바로 피해자인 조나 존슨에 대한 보호와 트라우마 치료였는데요. 이 사건을 두고 몇몇 사람은 왜 조나에게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간 건지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 심지어 집 청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왜 제발로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냐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녹화된 조나의 모습과 그녀에게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왜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캠 영상에서 조나는 자신을 구출해주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아닌 마치 자신이 경찰을 성가시게 한 것처럼 사과를 먼저 하고 있었죠. 저는 이 모습에서 조나가 감금이 된 이틀 전부터 모이세스에게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폭력을 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나는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잊을 정도로 위축당한 상태였고 그건 어쩌면 이틀 전이 아닌 그들이 연인이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관계를 맺어왔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이건 그들이 연인 관계였을 때 있었던 일에서도 드러났는데요. 구조된 뒤 조나에게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가 모이세스와의 사이에서 가졌던 아이를 출산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는 2022년이었고 조나는 욕실에 있었죠. 그녀는 그날따라 속이 좋지 않았고 끔찍한 복통까지 겪었다고 했는데요. 놀랍게도 욕실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야 자신이 임신을 했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죠. 기절할 만한 상황에서 조나는 당시 연인이자 아이의 아빠인 모이세스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 조나가 예상치 못한 출산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생긴 합병증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도 모이세스는 아는 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과 조나가 평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모이세스가 조나를 대한 방식과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죠. 또한 조나는 모이세스가 청소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집으로 오게 했다고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나는 그저 그 돈으로 1살이 된 딸을 돌볼 생각만 했고 자신의 목에 쇠사슬이 걸릴 거라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그런 관계에서 이제야 벗어나게 된 조나는 구조 후 지역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모이세스는 2024년 1월에 있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석금을 낮춰달라 요청했지만 주 정부를 대표하는 연방 변호사는 모이세스가 2006년에 이미 엘리바마에서 가정폭력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민자이기 때문에 도주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음식도 하나 없는 집안에 한 여자를 사슬로 묶어 방치한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판사는 모이세스 측의 보석금 감액을 거부했죠. 모이세스의 재판은 그 후로도 계속됐고 아직 재판의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나의 구조 후 현장에 출동해 그녀를 구했던 경찰 중 한 명인 아이작 경관은 인터뷰에서 조나에게 전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힘을 찾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부디 조나와 같은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쇠사슬에 묶인 것 마냥 헤어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모이세스에 대한 빠른 재판이 이루어져 그가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